네,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승기 변호사 스튜디오에 이렇게 딱 들어오실 때 제가 좀 웃음이 나가지고 예,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방송국도 이렇게 오시고 하는 것은?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는 좀 습관이 됐고 또 즐겁습니다. 원래 그 변호사분들 보통 몇 시쯤에 일어나십니까, 보통? 뭐 변호사마다 틀리겠지만 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아침에 첫 일정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첫 재판이 10시면은 10시에 맞춰갖고 출근하고 그래요? 11시면 11시에 맞춰서 출근하고 근데 이제 방송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니까. 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네, 아주 고맙고 멋집니다. 예. 자, 이제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시사 이슈는 그 박지원 청문회 대북 송금 연장던 대다입니다. 연장전이 됐다. 예, 어제 그 27일에 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있었죠. 예, 지금까지 그 청문회에서만 고위공직자 9명을 낙마시켰던 그런 전력으로 예. 청문회 저격수다. 이렇게 이제 불렸던 박 후보자. 이번에는 반대로 공수가 바뀌어서 검증대에 섰는데, 그런데 이제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오던 학력 위조부터 논란이 됐어요. 예, 일단 일단 이 박 후보자가 정치 경력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야, 이거 청문회 벌써 몇 번 거친 분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청문회가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1999년에 이제 문체부 장관에 임명이 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청문회 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청문회에 쓴 건데요. 일단 학력 위조 부분을 보면은 이제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력 위조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당시 실제 졸업한 광주교대가 아닌 이제 조선대 이제 4년제인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해 제출을 했다가 지난 2000년 이제는 권력의 실세였을 당시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광주교대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관련 이제 흔적을 제시했습니다. 증거를. 네. 그런데 박 후보자 이제 학력을 위조한 적이 없다라고 적극 부인했고요. 학적 정리는 내가 아니라 대학에서 하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단국대에서 또 이제 박 후보자가 이수한 학점이 좀 부족해서 이제 졸업이 무효 아니냐라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역시 이제는 베테랑이라고 보이는 게 이 박 의원이 박 후보자가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고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21세기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성실하게 나는 수업을 들었고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하라 해서 한 것이다. 단국대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예. 흘렀다 이런 표현이죠. 예, 박 후보자가 이 대학을 다닌 시절 이제 1965년인데요. 그때 학적부가 뭐 제대로 관리가 됐겠습니까? 전산도 제대로 안 돼 있을 텐데 예. 결국 하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 현재로서는 사실상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이제 박 후보자가 정확히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박 후보자가 이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또 숨은 주역이었는데 예,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또 받고 실형을 또 살고 왔죠. 예, 그나저나 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를 두고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또 논란이 됐어요. 예. 결국 대북 간의 문제인데요. 박 후보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통일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결국 대북 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주 의원이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맞냐라고 물으니까 박 후보자 여기서 100번 소리 지를까요? 예, 강화문 광장에서 할까요? 라고 발끈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인영 이제 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대북 간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 이인영 장관은 오히려 이제 사상 검증 논란을 일으키며 좀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처음부터 주적은 북한이라는 점을 이제는 수차례 언급하면서 논란 자체를 아예 없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정치 구단의 이제 청문회 처세술이 아니냐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번 청문회에서 그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또 공개를 했어요. 예,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일단 당시에 이제 4.8 남북 합의서라는 이제 공식적인 문건이 존재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는 약간 이면 합의, 아마도 국민들이 모르는 약간 비밀 합의서라는 겁니다. 예. 일단 이 문서를 보면요, 북한식 글자체로
선불 5억 달러, 후불 25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식 글씨체요? 예, 북한식 글씨체입니다. 그리고 작성 일자는 6.15 남북 정상회담 2달 전인 2000년 4월 8일로 되어 있고요. 당시 남측의 특사였던 우리 박 후보자의 서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대북 송금 5억 달러 이외에 추가로 25억 달러를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4.8 남북 합의서, 이 공식적인 합의서에 이면 합의서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거 위조 서류다. 나는 전혀 모르는 서류다. 내 서명이 위조됐다라고 하면서 이 그러니까 카피 사본을 주면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밝혀내겠다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고요.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사태를 포함해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이를 추진할 동력이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결국 박 후보자 이게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답게 이제 그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에 대해서 때론 강경하게, 때론 유연하게 잘 풀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 팩트 체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박 후보자를 낙마시킬 확실한 이제는 스모킹 건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입성은 다소 소란스럽겠지만 별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검찰 개혁이 권고한 검찰총장 명예직으로 전략하나입니다. 그 검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번 권고안이 적용될 경우에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수사에 대한 직접 지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이 아닌 각 고등검찰청에게 이제 서면으로 사건 지휘를 내리고 구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사건에서 배제가 되는 모양새죠.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검장이나 지검장은 자신의 다음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을 힘 빼고 약간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약간 사건에 대해서 고검장이나 지검장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윤 총장을 그대로 둔 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검찰을 장악하는 것과 동시에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권고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너무 권고아닙니다.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예, 일단은 뭐 기존에는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권고안을 보면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 또 검찰총장은 인사위에 의견을 내도록 한다고 이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위에 따르면은 인사위원회가 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검토를 하고 이를 심사해서 장관에게 권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뭐 예.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예, 이는 앞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당시 추 장관이 인사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검찰이 이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은 소신대로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고요. 이 인사로 윤 총장 측근들은 줄줄이 지방으로 밀려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 권고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충돌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이 인사위를 통해서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장의 인사권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검찰개혁위는 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검사가 아닌 외부위원으로 두어야 한다고 해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제 위원회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대편에서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승기 변호사. 예. 그 검찰총장의 직책을 그냥 없애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이런 어차피,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인즉 이게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 보인다. 예.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